아프리카 소말리아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실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모든 국제기구들이 포기하고 떠난 죽음의 땅에서 단 한 명의 한국 여성이 맨손으로 기적을 일으켰죠. 66세의 평범한 할머니가 어떻게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할머니가 심은 건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는 일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술보다 강한 것,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3년 여름 소말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바르데레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내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염해가 이 땅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어요. 한때 푸르렀던 들판은 하얀 소금 결정으로 뒤덮여 있었고 농작물들은 검게 썩어 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소말리아 지부의 마리아 곤살레스 박사가 마지막 짐을 싸며 현지 통역사 알리에게 말했어요. 알리, 정말 미안해요. 이 땅은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6년간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프랑스 농업청에서 파견된 전문가팀도 미국 국제개발처의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도 모두 실패로 끝났거든요. 마을 어귀에서는 5살 난 아이 파티마가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었고 아이의 어머니 아미나는 메마른 땅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어요. 알라여,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겁니까? 주민들의 절망적인 외침이 사막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마을 이장인 하산 어르신은 60년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떠나야 해. 케냐의 난민 캠프로 가자. 주민 90% 이상이 고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웃음소리를 내지 않았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체념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023년 8월 15일 오후 3시경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마을에 나타난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66세의 정은수였죠. 그녀는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에 평범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40년간 일했던 퇴직 공무원이었는데 은퇴 후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다가 국제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에 오게 된 거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3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돋보기와 표지가 해진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국제자문단의 존 밀러 박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즉시 철수하시는 게 좋겠어요. 밀러 박사는 하버드 농업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는데 이미 3년간 이곳에서 실패를 거듭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은수는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관광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예요. 40년간 농업 일을 해왔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그 많은 박사님들, 전문가들이 실패한 곳에 장비도 팀도 없이 혼자 온 한국 할머니라니요. 마을 이장 하산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부인, 정말 고맙지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어요. 소금기 때문에 모든 게 죽어버려요. 지난 6년간 수많은 박사님들이 와봤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수백만 달러를 써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은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씨앗은 토양에만 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도 심을 수 있죠. 4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배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또 다른 헛된 희망이구나. 이 할머니도 금방 포기하고 떠날 거야. 하지만 은수의 눈빛에는 남다른 확신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은수는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직접 토양을 만져보며 냄새를 맡고 색깔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어 나갔어요.
빗물이 고인 웅덩이마다 걸어가서 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죽어가는 식물들의 뿌리까지 파헤쳐 관찰했죠. 현지 통역사인 20대 청년 알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 도대체 뭘 그렇게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 전문가들이 토양 분석은 다 해봤는데요. 은수는 돋보기로 토양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어요. 알리, 토양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말이에요. 기계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3일 동안 관찰한 후 은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염분 농도가 높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이곳에 심어온 유럽과 북미 원산의 작물들이 이 땅의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였죠. 외부에서 들여온 종자들이 현지의 미생물 생태계와 맞지 않아서 오히려 토양을 더욱 메마르게 만들고 염분 농도를 높인 것이었어요. 은수는 알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알리,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 옮겨온 건 선진 기술이 아니라 독이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맞지 않는 약을 계속 먹여서 더 아프게 만든 거죠. 이 땅에 맞지 않는 작물을 억지로 키우려다 보니 토양이 더 망가진 거예요. 그녀는 현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모루카라는 토착 작물에 주목했어요. 이 식물은 염분이 있는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수천 년간 이 땅에서 살아남은 지혜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해요. 은수는 한국에서 가져온 소규모 점적 관계, 기술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든 천연 발효 퇴비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여성들에게 부탁해서 음식물 찌꺼기와 가축 분뇨를 모았고 이를 특별한 방법으로 발효시켰어요. 화학 비료는 이 땅의 독이에요. 대신 이 땅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되살려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토착 작물인 모루카와 함께 기르는 것이었어요. 모루카의 뿌리가 토양의 염분을 흡수해서 다른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하나둘씩 은수의 작업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17세 청년 하산이 매일 은수를 따라다니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될까요? 그 많은 전문가들도 못한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하산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을에서 살았지만 제대로 된 농작물이 자라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하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산, 농사는 기다림이에요. 씨앗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이 땅을 사랑하고 씨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은수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밭에 나갔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물을 주고 토양 상태를 확인하고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관찰했죠. 주민들은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점점 그녀의 성실함과 진정성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12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푸른 새싹이 메마른 땅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하산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나왔어요. 새싹이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새싹을 가만히 들여다봤고 어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보는 희망의 싹이었거든요. 그 순간 마을에 처음으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알리 기자가 흥분해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해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땅에서 싹이 났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기후 이상으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소말리아에서는 드문 일이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기상현상이 발생한 거였죠.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험구역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며칠간 정성껏 키워온 새싹들이 모두 떠내려가거나 썩어버렸어요. 은수는 무릎까지 차오른 진흙탕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0년간 농업에 몸담아온 그녀에게도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손으로 하나하나 건져 올린 썩은 새싹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 정부 관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산 부족과 안전 문제로 지원을 중단합니다. 48시간 내에 철수 준비를 해주세요. 국제 원조 기관들도 연이은 실패로 인해 소말리아 프로젝트 자체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실망은 더욱 컸습니다. 잠시나마 가졌던 희망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마을 이장이 원망스럽게 말했어요. 결국 외국인은 다 똑같아. 희망을 주고는 떠나버리지. 우리가 바보였어. 또다시 속은 거야. 젊은 엄마 파디마는 아이를 안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또다시 떠나야 한다고. 아이들은 더 이상 은수 주변에 몰려들지 않았고 그렇게 적극적이던 하산마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날 밤 혼자 무너진 반 옆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고향에 있는 남편과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죠.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산과 마을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그 순수한 희망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철수를 앞둔 마지막 날 아침 하산이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17세 청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이걸 배워야죠. 할머니가 안 계셔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산과 함께 온 20대 청년 오마르가 말했어요. 저희는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조상들이 살던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제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들의 절실한 외침에 은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움직였어요. 이 아이들의 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거든요. 하산, 오마르 정말 하고 싶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직접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요. 저희 손으로 이 땅을 살려보고 싶어요. 은수는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해낸 것은 방치된 빗물통과 폐타이어를 활용한 저비용 저수 전략이었어요. 복잡한 장비나 외부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산, 이건 할머니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해요. 여러분의 땅이니까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하산은 마을의 다른 청년들을 모았고 은수는 그들에게 남은 24시간 동안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 주었어요. 빗물을 어떻게 모으고 저장하는지, 언제 어떻게 물을 주어야 하는지, 토양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루카와 다른 작물을 어떻게 함께 기르는지 말이에요.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 씨앗을 믿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은수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외부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이었거든요. 은수가 떠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산과 청년들이 직접 관리한 구역에서 수확이 시작된 거예요. 토착 품종 모루카와 한국식 물 관리 방법이 완벽하게 결합된 성공이었죠. 모루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고 그 주변에 심은 다른 채소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해낸 거예요. 하산이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직접 기른 싱싱한 토마토가 들려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와 신기한 듯 수확물을 바라봤어요. 6년 만에 처음 보는 풍성한 수확이었거든요. 아이들은 싱싱한 채소를 손에 들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른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이런 게 자란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어른들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키워낸 채소의 맛은 달랐거든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희망의 맛이었어요. 마을 이장 하산 어르신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볼 줄은 몰랐네. 정말 우리가 해낸 거야. 우리 손으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유니세프와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등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소말리아 바르델의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공 사례를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인근 다른 마을의 청년들도 찾아와 농사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하산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비결은 간단해요. 이 땅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은수는 한국에서 조용히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국제 언론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은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어요. 진짜 주인공은 바르델의 마을 청년들이에요. 은수가 한국으로 돌아가던 날을 마을 사람들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공항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거든요. 하산이 대표로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산, 오마르 그리고 모든 청년들아.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에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할머니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에요. 공항에서 국제 언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은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씨앗 하나 심었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이곳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냥 조연일 뿐이에요. 6개월 후 하산은 마을의 바르델의 희망 농업학교라는 작은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소말리아어와 한국어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은수 선생님은 농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쳤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한국의 어머니에게 바침. 이제 바르델의 마을에서는 매년 풍성한 수확이 이어지고 있고 소말리아 전역과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산은 이제 25개 마을에 이 농법을 전파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기적은 작물이 자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뿌리내린 것이었어요. 은수가 심은 건 씨앗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서로를 믿는 마음,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용기였죠. 66세의 평범한 한국 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